그러니까 왜 소개팅을 100번 하고 아직까지도 혼자인지 너무 알겠는데요. 1화만 보고도.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나는 솔로 새로운 시즌이 시작이 됐죠. 벌써 30기입니다. 30기 1화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 촬영지는 양평 두물머리라고 합니다. 이제 옛날 분들은 양술이라고 부르죠. 자, 첫 번째 남자가 빠릿하게 등장을 합니다. 우리들의 고유 영수죠. 영수 씨는 입장하시면서 포맨의 고백을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스타일의 남자일지가 벌써 느낌이 오는데요, 저는. 영수 씨는 투싼 신형을 타고 오셨네요. 투싼 신형이라 하면 약간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약간 공무원 이미지가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회사원, 공무원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오, 영수 씨가 차에서 내렸는데요. 잘생겼다. 훈훈하고요. 운동도 되게 많이 하셨나 본데. 근데 보통 영수부터 느낌이 좋은 경우는 많이 없는데 이번 영수 느낌 좋은데? 영수 씨 잘생겼다. 훈남이다. 야, 저 칼라 셔츠에 브이넥 니트라니. 자, 영수 씨를 소개하는 문구가 노출이 됩니다. 츤데레는 기본 옵션. 감성은 애겐, 피지컬은 상남자 영수. 이게 무슨 뜻일까요? 피지컬은 상남자라고 써 있는데 팔뚝이랑 이 광배가 장난이 아니신데. 오늘 가을에 찍었나? 단풍이 엄청 빨갛네. 영수 씨 잘생겼다. 느낌 있는데? 지금 데프콘님이 얘기하시는 것도 약간 되게 많이 피곤한 BTS 지민이라고 하는데 느낌이 있어요 지금. 많이 피곤해 보이시긴 하네. 영수 씨의 사전 인터뷰 장면이 나오는데요. 더 잘생겼는데? 영수 씨는 평소에 낙타나 타조를 닮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신데요. 그리고 영수 씨의 주량은 뭐 소주 두세 병 정도라고 하고요. 자기 관리를 위해서 좀 자제하는 편이래요. 근데 자제하는데 두세 병을 드신다고? 많이 드시긴 하네요. 도돌리님이 영수님께 반하신 듯. 그렇진 않아요. 그냥 잘생겼다고요. 저는 여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야, 근데 몸 되게 좋으시다. 지금 운동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패션 근육을 키우시는 분들은 상체는 키우되 하체는 안 키우는데 영수 씨는 허벅지도 미쳤는데요. 축구공이 들어있어 허벅지에. 아랍상은 여자들보다는 남자들에게 인기 있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거는 맞아. 그리고 영수 씨가 약간 아랍상이긴 해. 근데 그래도 요 정도 아랍상이면 여자분들이 보시기에도 미남 아니에요? 꽤 미남이신 것 같은데. 요 정도면은 아랍상이어도 여자들한테 충분히 어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영수 씨가 원하는 여성은 활발하고 밝고 쾌활한 성격이었으면 좋겠대요. 영수 씨가 좀 조용해서. 영수 씨의 이상형은 구기에 나왔던 영숙 씨라고 하는데요. 저는 당연히 구기를 안 봤기 때문에 이분을 모르거든요. 한번 검색 좀 해보겠습니다. 꽤 호감 가는 인상을 가지셨네요. 구기 영숙 씨는 어떤 분이셨을까? 아, 광수 씨랑 이분이 그분이구나. 구옥순 씨랑 그 삼각관계 나왔던 분이 이분이죠. 아닌가? 그 차 안에서 이거 내가 사준 건데 그분이 이분 아니야? 맞죠? 구영숙 씨. 이분도 괜찮았나? 뭐 어쨌든 구기영숙 씨가 이상형이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화면은 전환됩니다. 두 번째 남자 영호가 등장할 차례네요. 뭐야? 영호 씨도 훈훈한데? 약간 지금 영수 영호까지만 봤을 때는 이거 나는 솔로 느낌이 아닌데? 나는 솔로가 아니잖아. 약간 환승연애나 솔로지옥 이런 느낌인데요? 지금까지의 남자 출연자랑은 너무 느낌이 다르지 않나? 뭐죠 이거? 장르가 아예 바뀌는 느낌을 받는데요, 저는. 자, 영호 씨를 소개하는 문구도 나옵니다. 앳된 얼굴 속 꺾이지 않는 선, 영호. 일단 뭐 앳된 얼굴인 거는 뭐 그냥 생긴 거를 표현하는 것 같은데 꺾이지 않는 선이라는 게 어떤 선을 얘기하는 걸까요? 뭘까? 뭘 얘기하는 선일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선은 지켜라 할 때 그런 뭐 이성의 마지노선 같은 걸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착하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선인 건지 그거는 조금 더 두고 봐야 알 수가 있겠네요. 29기 누나들한텐 이상한 거 주더니 이상한 거라뇨. 조금 이상한 거라기보다는 좀 덜 익은 것들, 좀 덜 떨어진 그 정도 표현하면 되지 않을까? 덜 떨어진 게 더 심한가? 영호는 화장이랑 성형을 많이 한 얼굴이다. 근데 이 콧대가 조금
이게 약간 분필 같은 게 들어있어 보이시기는 하는데 그래도 뭐 해서 잘 됐으면 됐죠 뭐. 저는 뭐 성형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 솔로 지옥이라기에는 키가 작다. 아 그래요? 뭐 어떻게 사람이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아 혹시 여러분들 솔로 지옥도 보세요? 저 요즘 솔로 지옥 보거든요. 아 그거 재밌대. 아주 그 누구죠? 그 여자분? 아주 그냥 이 남자 저 남자 막 다 그냥 들쑤시고 다니잖아. 한 여자분이 재밌대요 아주. 맞아 미나수인가? 뭐 명이나물인가 미나수인가 막 하여튼 그분. 모든 연프를 다 보신다고요? 근데 그 미나수님 되게 미인이시더라고요. 되게 약간 내추럴한 미인. 언제 기회가 되면은 솔로 지옥도 한번 같이 보면 좋겠네요. 최미나수 씨가 요즘 뭔 일 있냐고요? 솔로 지옥의 주인공이시잖아요. 미나수 씨가 지금. 그리고 영호 씨 지금 사전 인터뷰가 나오거든요. 얼굴이 근데 조금 다르다? 현 시점이랑 비주얼이 조금 다르신데요? 너무 평범해지셨는데 갑자기. 영호 씨는 동안이었으면 좋겠고 여자가 또 키 큰 여자도 좋아하신대요. 근데 얼굴이 너무 많이 다른데? 김태리랑 김고은이 이상형이래요. 힘드시겠는데? 24기의 현숙 씨가 괜찮았대요. 순자 씨랑 그 채식 순자 씨랑 비슷한가 두 분이? 좀 다르지 않나? 그리고 영호 씨 나왔죠. 영호 씨는 얘기합니다. 스스로 생각했을 때 제가 자존감이 많이 높은 편이래요. 저는 이거 약간 좀 쎄한 포인트로 보거든요. 저는 자기 입으로 자신감도 아니고 저는 자존감이 많이 높은 편이에요. 막 하늘을 뚫어요. 이런 사람 치고 아직까지 저는 제대로 된 사람을 보지는 못했거든요. 스스로 생각했을 때 자존감이 많이 높은 편이다. 이거 벌써 조금 쎄한 포인트인데 이거. 이게 좋은 징조는 아니거든요. 본인 입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래서 영호 씨는 자신과 같이 자존감이 높은 여성이 또 이상형이라고 해요. 그리고 영호 씨는 경매 일을 좀 하시나 봐요. 경기도 광주에 경매로 자가 한 채를 마련하셨대요. 근데 되게 앳돼 보이시는데 빨리 마련하셨네요. 자가를. 맞겠죠? 빨리 하신 게. 그리고 부산에 업무용 오피스텔까지 있다는데요. 근데 광주랑 부산이면 너무 멀지 않아? 집은 광주에 있는데 업무용 오피스텔이 부산에 있으면 그건 뭐죠? 냄새가 좀 나는데? 이 양반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자존감이 많이 높다고 자기 입으로 얘기하고 집은 광주고 업무용 오피스텔은 부산에 있다. 어허. 아이고. 그리고 영호 씨의 또 현재 모습이 나오는데요. 조금 더 만지셨나? 아니면 헤어스타일 세팅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좀 비주얼 차이가 좀 나네요. 사전 인터뷰랑 현재랑. 자, 세 번째 남자가 등장합니다. 영식입니다. 어우, 뭐야. 차가 제네시스 G90인데요? 부자신가 보다. 근데 G90인데 또 지금 보면 번호판이 법인 번호판이 아니라 흰색이거든요. 야, 그러면은 법인으로 뽑은 것도 아니면은 돈이 꽤 많으신가 본데. 아니면 렌트일 수도 있어, 근데. 여기 나온다고 렌트한 걸 수도 있고. 뭐죠? 뭐지? 더럽게 거들먹거리는데요? 그냥 멋은 없어, 일단. 정장을 입고 왔어요. 왜 이렇게 거들먹거려? 말? 아이씨, 뭐 연출을 했어. 뭐야, 이거? 아, 이분이 영식 씨가 아니라 기사님이었군요. 친구이자 기사. 아니, 근데 영식 씨도 되게 어려 보이는데? 뭐 20대 특집이야? 뭐야? 다들 너무 어려 보이세요. 그리고 나는 솔로 사상 최초인가요? 최초는 아닐지도 모르겠는데 친구분 인터뷰가 나와요. 근데 영식 씨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제발 제대로 된 형수님을 데려오길 바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는 거는 지금까지는 제대로 된 여자를 못 만났다는 뜻이잖아요. 아니겠죠? 뭐 말만 이렇게 하시는 거겠죠? 어머 어딜 만져요님 반갑습니다. 30기 마음에 드는 얼굴은 영철이다. 그래요? 지금 영식 씨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셋 다 괜찮아요. 근데 이분들보다 영철 씨가 훨씬 낫다는 얘기인 거겠죠? 기대가 되네요. 영식 씨를 표현하는 문구가 노출됩니다. 완벽 휴머노이드 속 허당 세스푼 영식아. 겉으로 보이기에는 약간 로봇처럼 보일 정도로 좀 뚝딱거리고 완벽한 느낌이 있지만 알고 보면은 좀 허당기가 있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비주얼이 나는 솔로가 아니야 지금. 영식 씨는 그 허당 세 스푼이라는 자막이 끝나자마자 입구도 못 찾고 이상한 데로 가버리네요.
약간 능지 이슈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다들 근데 너무 어려 보이신다. 아이고, 영식 씨의 사전 인터뷰 장면이 나오는데요. 정말 깔끔한 헤어스타일과 정장을 입고 등장을 하셨는데 이거 가슴에 배지가 변호사 배지 아니야 저거? 아, 낮에 재판하셨대요. 약간 법조계 쪽에 일하시는 게 맞나 봐요. 영식 씨의 직업은 역시나 변호사라고 하네요. 영식 기계적인 미소만 지어요. AI인 줄. 영식 영업용 미소다. 그러니까 약간 좀 뚝딱거리는 느낌이 있긴 있네요. 영식 씨는 4, 5년 정도 되셨대요. 변호사로 일하신 지. 영식 씨의 MBTI는 ESTJ라고 하는데 뭐 저는 MBTI를 잘 몰라서 근데 ESTJ를 가진 유명인이 록펠러래요. 오, 그래요? 록펠러가 그거잖아요. 인류 최대 부자. 지금 일론 머스크가 1등인데 역사상 다 합치면 저 록펠러가 역사상 1등이래요. 제일 부자. 그러니까 미국 석유 산업 석유의 왕. 근데 뭐 그 사람이랑 MBTI가 똑같다고 해서 그렇게 부자가 되는 건 아니죠. 레몬민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태워준 친구는 돌싱글즈에 나왔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변호사. 아 그래요? 돌싱글즈가 뭐더라? 그것도 연애 프로인데 연애 프로가 너무 많은데 이름이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헷갈려. 돌싱글즈는 뭐더라? 이것도 돌싱분들 나오는 건가? 그렇겠죠? 이름이 돌싱글즈니까. 아이고 그리고 ESTJ 뭐 마가렛 대처랑 뭐 힐러리 클린턴도 있대요. 뭐 쓰잘데기 없는 얘기죠. 그래서 영식 씨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재밌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대요. 야근과 주말 근무도 일상이다. 그래서 이런 생활 패턴을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대요. 아니, 근데 여러분들은 연애 프로를 되게 많이 보시나 봐요. 뭐가 제일 재밌어요? 연애 프로 중에? 역시 나는 솔로가 1등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나는 솔로는 좀 분야가 다르고 지금까지 제일 재밌게 봤던 건 사실 그 연애 남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저 그거 진짜 재밌게 봤어요. 연애 남매는 진짜 최고야. 근데 연애 프로만큼 재밌는 것도 없어요, 사실. 연애 프로가 재밌긴 하지. 나는 솔로는 날것의 맛이 있다. 거의 뭐 막 파닥거리는 화로회 같은 느낌이죠. 나는 솔로는. 나머지들이 이제 약간 조미가 들어간 뭐 매운탕이나 초밥이라면 나는 솔로는 화로회지. 예전에 무당연프? 무당연프 이거 들어봤는데. 근데 무당 분들이 나와서 하는 연애 프로면 그분들은 다 그 인생에 뭐 그런 게 있다고 믿는 분들이잖아요. 그럼 나와가지고 뭐 서로를 알아보고 대화하고 막 감정을 쌓아가는 게 아니라 약간 사주로 탁탁탁 해갖고 그런 식으로 만나나? 그렇진 않죠. 그냥 무당분들도 예쁜 여자, 잘생긴 남자한테 끌리죠. 똑같이. 신들린 연애. 아, 이름 잘 지었다. 그쵸? 신들린 연애가 이름이 맞아요? 웃기네. 진짜 신들리긴 했죠. 아, 사주 본다고요? 아, 그러니까 무당이면은 본인의 그 뭐랄까? 직업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으면은 그 외모를 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사주를 봐가지고 상대를 정해야지. 이거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 웃기네. 연애 프로 나와서 서로가 서로의 막 몇 시에 태어났냐 막 이러면서 사주 보고 재밌겠는데? 점 꿰고 할머니 점이고 개뿔 잘생기고 예쁜 애들끼리 커플 됐어요. 할머니 얘기 무시했어요. 그니까 이거 어쩔 수가 없어. 이게 무슨 네. 어쨌든 영식 씨 사전 인터뷰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영식 씨의 이상형 조건 중에 하나는 운동을 꾸준히 해서 한 번쯤은 바디 프로필을 찍어본 여자였으면 좋겠다라고 쓰셨어요. 근데 뭐 자기 몸을 예쁘고 뭐 예쁘게 가꾸는 여자 멋있죠, 예쁘죠, 좋죠. 이런 거는 오히려 뭐 저는 뭐 솔직하다고 봅니다. 영식 씨는 그런 바디 프로필이라는 힘든 걸 해본 사람이라면 도전의 과정을 겪어본 사람이라면 인생을 함께 찾아오는 시련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신데요. 근데 저런 경험 되게 중요하죠. 인생에서 뭔가를 막 정말 너무 힘든데 이 악물고 해서 이뤄내면 저는 그게 또 버릇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도 최선을 다해보지 않은 사람은 최선을 다하는 게 뭔지를 몰라. 전 그런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내 인생에 있어서 뭔가 최선을 다해서 어떤 한순간만이라도 정점을 탁 찍어본 사람은 그 맛을 알거든. 그래서 자꾸만 그 근사치의 노력을 하게 돼서
처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노력의 끝을 한번 맛봐라. 저도 이렇게 한번 추천드리고 싶네요,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영식 씨는 굉장히 진지한 얼굴로 주식이나 원자재나 채권 등 분산 투자를 하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도 이제 뭐 주식을 그래도 꽤 오래 했어요. 저는 아무도 주식을 안 할 때부터 주식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요즘에 이렇게 막 뭐랄까 이게 뭐랄까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닌데 요즘에 막 그냥 갑자기 막 주식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저 지금 얘기하시는 주식 원자재 채권 이게 사실은 요즘에 되게 핫한 키워드잖아요. 특히나 저 원자재라는 게 요즘 은이랑 금이 엄청 올랐잖아. 근데 막 저렇게 진지한 얼굴로 막 저 주식 원자재 채권을 요즘 분산 투자 중이다라고 하니까 약간 그냥 그냥 유튜브 열심히 보셨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뭐 당연히 저보다는 훨씬 부자시겠죠. 뭐 근데 얘기하고 보니까 약간 조롱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사과의 말씀을 좀 드려야겠네 영식 씨한테. 자 화면은 전환됩니다. 네 번째 남자 영철이 등장하네요. 영철 씨 아까 되게 잘생겼다고 누가 그러셨는데 좀 기대가 됩니다. 어? 영철 씨도 약간 훈훈하신데요? 인상이 좋으시다 지금 웃으시는데 영철 씨를 소개하는 문구도 나옵니다. 안나를 기다리며 고독은 선택, 외로움은 숙제. 어, 무슨 뜻이죠, 이게? 안나를 기다리며가 뭐지? 어쨌든 영철 씨를 소개하는 문구인데 고독은 선택, 외로움은 숙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영철 씨가 고독을 선택했는데 외로움이라는 숙제에 직면해서 풀지 못하고 있다라는 뜻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고독을 선택했다는 게 무슨 뜻일까? 직업적인 걸까요? 영철님 너무 애견이라고요? 그래요? 근데 영철 씨 약간 좀 여자들한테 수요가 있을 상이긴 하다. 약간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 누구죠? 장윤정 씨 남편분? 장윤정 씨 남편분이랑 약간 하석진 씨를 좀 섞어서 일반인 레벨로 좀 끌어내리면 영철 씨 느낌이 날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영철 씨 사전 인터뷰가 나옵니다. 전 여자친구분을 11년을 사귀었대요. 와우. 야, 11년 사귀다가 헤어지면 어떨까? 연애하다가 싸우면 서운하다고 눈물 뚝뚝 흘리실 것 같다고요? 영철 씨가요? 그래요? 나는 알면 못 만날 때 11년은 좀 그쵸. 뭔가 아무리 그 사람한테서 전 연애를 파내고 지우고 지워도 그 흔적이 남아 있을 것 같아. 그쵸? 그런 거 좀 연연하는 성격이면 쉽지는 않을 것 같아. 그래도 한 5년, 6년 만났다고 하면은 그래도 뭐 잊혀지겠지 하는데 10년이 넘어가면 그쵸? 좀 쉽진 않죠. 저는 제일 오래 만난 게 한 5년? 5년 정도 연애 해봤었어요. 제일 긴 건. 영철 씨는 또 그 얘기를 하네요. 겨울 왕국 그 애니메이션에서 엘사의 동생인 안나와 크리스토프가 대화를 나눴던 장면을 영철 씨는 얘기합니다. 그때 긴장한 크리스토프를 안나가 센스 있게 잘 캐치해서 배려를 해줬다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모르겠네. 아, 영철 씨가 결국에 하고 싶은 얘기는 나를 배려해 줄 수 있는 여자를 만나고 싶대요. 그렇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그 11년 사귄 여자친구분이 영철 씨를 그다지 배려하지 않았다라고 또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근데 이게 특별해. 짧게 만났으면은 구여친이 그냥 배려를 안 해줬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11년을 만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약간 영철 씨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11년이나 만났는데 여자친구가 나를 배려를 안 했어. 그러려면 사실 저는 이렇게 긴 관계에서 한 명이 나를 배려 안 하는데 이게 관계가 이어지려면 나도 상대를 배려하지 않아야 이게 똔똔하게 이어진다고 보거든요. 한쪽만 배려를 안 하는데 11년이나 관계가 이어질 수 있을까? 저는 뭔가 영철 씨도 그다지 배려가 없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근데 뭐 이건 그냥 의심일 뿐이죠. 앞으로 우리가 이제 나는 솔로 30기를 보면서 이제 전 여친만 배려가 없었을지 영철 씨도 배려가 없는 사람인지 좀 알 수가 있겠죠. 이별하고 나서가 제일 슬픈 게 저는 좋은 시간을 엄청나게 같이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같이 보냈을 텐데 그 시간을 나 혼자만 추억해야 된다는 게 전 그게 제일 슬픈 것 같아요. 이별을 하면 같이 옛날에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즐거운 일도 있었지. 심지어는 그런 슬프고 우울하고 뭐 그런 일도 있었지라고 얘기하면서 공감해줄 사람이 없어지는 거잖아. 영영 그 기억을 나 혼자만
곱씹어야 된다는 게 전 그게 너무 슬프더라고요. 헤어지고 나면. 저는 그런 게 너무 슬퍼가지고 헤어지고 나면은 사진첩을 잘 못 봐요. 그리고 11년 사귀고 헤어진 지는 2년 되셨다고 하네요. 2년? 2년이면 좀 잊혀졌으려나? 그리고 이건 또 무슨 얘기죠? 헤어지고 나서 보컬 학원을 다니면서 핸드폰에다가 이제 본인이 직접 부른 노래를 1만 곡을 저장을 했다는데요. 자기애가 되게 강하신 것 같은데 배려심이 없을 것 같은데 영철 씨는 그러고 보니 전 남친들 사진 다 지웠나? 어디 갔지 문득? 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근데 사실 사진을 지우지 않습니다. 사진을 안 지워요. 아직 못 잊은 것 같던데 분위기가 우중충하다. 그러니까 11년 만났는데 2년 만에 다 잊었다고 하는 게 뭐 쉽지는 않죠. 그래서 영철 씨는 직접 확인을 시켜줍니다. 핸드폰에 4,800개의 노래 파일이 있고 컴퓨터에는 7,000개가 있대요. 이런 사람 좀 별로던데 나는. 본인이 한 노래에 애착이 얼마나 강하면 저걸 10,000개를 다 저장을 했을까? 10,000개가 10,000개 중에 습작이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그냥 연습용으로 부른 것도 다 저장을 해놓는다는 게 자기애가 엄청 강하실 것 같은데. 약간 이게 선무당 사람 잡듯이 한번 추측을 해보면은 자기애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전 연애에서 전 여친분을 배려를 많이 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전 여친분도 내가 배려를 못 받으니까 나도 배려 안 할 거야 라면서 영철 씨를 배려 안 한 게 아닐까. 그냥 저의 뇌피셜. 와 씨, 지금 노래 파일이 나오는데 왜 저래. 씨. 영철 씨의 미리 보기 장면이 나오는데요. 갑자기 영철 씨가 소파에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위로 모아요. 이거 뭔지 아시죠? 이거 소녀 다리 모으기. 그걸 하더니 이걸 들려달라고요 제 노래를 이걸 어떻게 들려줘요 하면서 막 애교를 부려요. 정말 짜증나게. 제가 정말 참을성이 많거든요. 저는 이제 제 주변 친구들도 저를 약간 좀 살아있는 부처다라고 얘기할 때가 많아요. 제가 인내심도 많고 참을성도 많아서. 근데 제가 딱 하나 참지 못하는 게 남자가 애교 부리는 걸 절대 못 참거든요. 쉽지 않네 이거 영철 씨. 애교를 부려버리네. 아니 막 웃을 때 막 얼굴을 막 이렇게 가리면서 웃어 막 아하하 막 이러면서 왜 저래. 근데 또 그 부끄러워하면서 본인이 부르신 노래를 또 재생을 하긴 하거든요. 한번 들어보죠. 열받아. 목소리가 약간 뭐라 그래야 되죠? 약간 좀 간드러진다고 해야 되나? 막 이런 식으로 부르시고요. 영철 씨도 되게 지금 표정도 되게 열받아. 막 되게 내 노래 어때요? 라면은 그런 좀 설레어 하는 표정으로 막 이런 표정으로 노래를 들려주시거든요. 되게 열받네. 아까 영철 씨 괜찮다고 하신 분 누구죠? 해명 좀 하셔야겠는데 영철 씨 괜찮다고 하신 분? 아니 아까는 뭐 이거 어떻게 들려줘 이러더니 노래를 계속 들어요. 근데 이 자랑할 만한 실력은 아닌데 이걸 왜 녹음했지? 솔직히 얘기하면 노래 잘 못하시거든요. 목소리도 그렇게 막 듣기 좋은 목소리도 아닌데. 아이고 그리고 지금 나오는 노래가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많이 들은 노래래요. 아직 덜 헤어진 것 같은데? 아직 헤어지는 중인 것 같으신데? 아이고 이상하다 이 사람 진짜. 미리 보기 장면이 계속 나오는데요. 영철 씨는 아무도 없는 숙소 근처를 배회하고 산책하면서 음악을 들으시면서 뭐 민들레 홀씨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쳐서 날리고 있어요. 야 대단한데? 친구로도 쉽지 않겠는데 영철 씨는. 근데 또 영철 씨의 앞에 안나가 나타났나 봐요. 세심한 배려심을 느꼈다는데요. 근데 뭔가 저렇게 저는 저를 세심하게 배려해주는 사람이 좋아요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사실 정상적인 연애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면 나를 배려해주는 사람을 좋아라고 하는 게 저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얘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좋은 얘기는 아니잖아 사실은. 내가 상대를 배려해줄 생각을 해야 상대방도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쌍방이 되는 건데 나를 그냥도 아니고 세심하게 배려했으면 좋겠다고 영철 씨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좀 쉽지 않다 이 양반. 약간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이분이 좀 30개 주인공이 아닐까? 그런 예상이 좀 조심스럽게 되네요. 약간 드라마 여주 재질이다. 남자인데 그쵸?
여자 주인공 성격이 좀 이런 경우가 많죠. 최고의 애견남이다. 아하. 11년을 어떻게 만났을지. 그쵸. 근데 저는 솔직히 지금 영철 씨 한 5분 봤는데 11년 동안 연애 어떻게 하셨을지가 그냥 보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좀 예상이 되지 않으시나요? 너무 보이는데. 약간 그 11년 사귄 전 여자친구분이 조금 더 남자 같은 느낌이 있었을 것 같아. 자, 화면은 또 한 번 전환됩니다. 광수네요. 어이구, 광수 씨는 풍채가 대단하신데 약간 그 유튜버 중에 빠더너스라고 혹시 아세요? 약간 그분 닮았는데. 깜짝 놀랐어. 저는 빠더너스님이 출연하신 줄 알고 깜짝 놀랐네요. 대충 만났을 것 같다고요? 11년을 어떻게 대충 만나요? 뭐 열심히 만났겠죠. 얼굴만 괜찮아요. 다른 사람은 금방 질리는 스타일. 내 기준에서요. 아하. 그죠. 얼굴은 괜찮으신 것 같아요. 깔끔하고. 맞아요. 문쌤. 문쌤인 줄 알았는데 저는 순간. 약간 그 지금까지 나온 남자 출연자분들이랑은 조금 코드가 다르다. 어쨌든 광수를 설명하는 문구가 노출됩니다. 귀여운 푸우바오. 꺾이지 않는 긍정왕. 너무 좋은데? 그리고 약간 여자분들 중에서 약간 요런 푸근한 느낌 좋아하시는 여자분들이 있잖아요. 항상 있어. 요런 푸바오상, 푸바오상이 맞나 근데? 약간 곰상은 좀 아니긴 하거든요. 약간 조금 다른 동물상이긴 한데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약간의 뭐랄까? 돼지상이라 그래야 되나? 어쨌든 약간 좀 푸근한 느낌. 곰상은 아니시고 이런 상에 대한 수요도 좀 있긴 있죠. 그리고 저 꺾이지 않는 긍정왕이라는 게 저는 저런 분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긍정적인 사람들. 좀 예의주시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한 사람만 사귀고 헤어진 거니 정리하는 게 쉽지는 않을 듯한데 그 시간을 노래 부르면서 견디고 정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영철님 성격과 감성으로는 아직도 완전 정리가 안 된 듯. 그쵸. 아직도 헤어지는 중이라고 봐야겠죠? 오음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처음부터 들으신다고 시차가 좀 있겠네요. 전 이분이 귀여우신 듯. 그니까요. 광수 씨 같은 광수 씨 같은 게 오란다. 광수 씨 같은 스타일이 선호하시는 여자분들이 좀 있어요. 남규용은 푸랑 푸바오한테 사과해라. 그쵸. 약간 곰상은 아니야. 약간 돼지 계열이긴 해요. 그쵸? KT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곽튜브도 좀 보이는 것 같다고요? 어디 한번 보자. 그러네. 약간 곽튜브님이랑 그 문쌤을 약간 좀 적절하게 섞어놓은 느낌이 좀 있는데요. 눈썰미도 좋으셔라. 그러네. 그 느낌이 좀 있네. 곽튜브의 착한 버전 같다고요? 곽튜브님도 되게 선한 인상 아니에요? 자, 광수 씨의 사전 인터뷰 장면이 나옵니다. 과학고를 조기 졸업하시고 서울 소재의 명문대를 나와서 큰 굴곡 없이 흘러온 인생 궤적을 가지고 계신데요. 광수 씨가 이제 아무래도 커리어가 좋다 보니까 최근에 화성에 집을 구매하셨대요. 화성에 집 하면 또 우리 28기 영수 씨가 생각이 나죠. 영수 씨가 이제 3층인가 4층짜리 건물을 통으로 쓰시잖아요. 정말 대단한 재력을 가지셨죠. 뭐 드시냐고요? 당이 좀 떨어져가지고 요거 되게 맛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이거 드셔보신 적 있나 모르겠는데 이게 망고 젤리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제가 태어나서 먹어본 젤리 중에 제일 맛있어요. 이 이름이 뭐지? 고메 비엣이라고 베트남에서 사는 건가? 이건데 진짜 맛있어요. 저는 항상 이거 챌린지를 합니다. 이게 너무 맛있어서 이번에는 반드시 하나만 딱 먹어야지라고 다짐을 하면서 하나를 먹거든요. 근데 반드시 하나를 더 먹게 돼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지금 애초에 좀 전에 꺼낼 때도 저도 모르게 이제 2개를 꺼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꼭 한번 드셔보세요. 40평대 아파트를 사셨다는데? 화성도 좋죠, 뭐. 그리고 광수 씨는 눈이 예쁜 여자를 좋아하신대요. 근데 이게 지금 광수 씨가 되게 순해 보이시는데 제가 웬만하면 저렇게 순해 보이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통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이제 제 주변에 공부 진짜 잘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친구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학습을 했을 거 아니에요. 공부를 진짜 광수 씨처럼 잘했는데 저렇게 잘 웃고 저런 인상이다. 그러면 진짜 착할 확률이 꽤 높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자, 그리고 이번엔 6번째 남자가 등장합니다. 상철이네요. 상철 씨도 뭐 나쁘지 않은데요.
냉정과 열정 사이 소심남의 담대한 외출 상철. 이번에는 다들 소심남인가 보네 진짜. 그냥 이 상철 씨를 표현하는 문구는 완전 그냥 소심 쪽으로 포커스가 돼 있네요. 그리고 오시면서도 뭔가 약간 그 좀 수줍은 듯한 미소를 보여주시네. 근데 뭔가 남자분들이 다 이게 약간 기가 약한 느낌? 돌체 구스토 커피 같은데요. 제가 먹는 커피요? 이 돌체 구스토인가? 뭐더라?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아셨지? 아, 색깔이랑 거품을 보니 돌체 구스토라고요? 미치겠네. 눈썰미가 왜 이렇게 좋으세요? 맞는 것 같은데? 돌체 구스토? 자, 상철 씨의 사전 인터뷰 장면이 나옵니다. 세무사시래요. 아, 근데 오늘 변호사랑 세무사 분이 나왔잖아요. 이게 이제 AI가 대체할 직업 1, 2위라고 하던데. 뭐 그래도 뭐 돈 잘 버시겠죠? 상철 씨 또 최근에 이별을 하셨나 봐요. 결혼 생각까지 했는데 여자분의 부모님들이 상철 씨를 너무너무 안 좋아하셨대요. 그래요? 왜? 직업도 좋으신데? 뭐 세무사인 직업도 마음에 안 들고 그냥 다 마음에 안 든다고 하셨대요. 왜지? 세무사가 마음에 안 들면 뭘 해야 돼? 그러면? 근데 뭔가 어른이 상철 씨를 되게 많이 너무너무 안 좋게 봤다면 뭔가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면밀히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드네요. 이건 상대방 입장도 들어봐야 할 듯. 그니까요. 뭔가 저는 상대방이 나를 되게 많이 싫어하면 뭔가 나한테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긴 하거든요. 상철이는 인상이 사나워 보여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그 따뜻한 인상은 아니긴 해. 상견례 프리패스 상은 아니긴 하죠. 세무사라서 안 좋다는 건 이해가 안 간다. 그렇죠. 세무사 충분히 좋은 직업 아니에요? 날렵한 눈매가 어른들은 안 좋아한다. 근데 과연 인상뿐이었을까? 과연 그랬을까요? 우리가 조금 더 나는 솔로를 면밀히 봐야겠죠. 30기를. 눈매가 차갑다고요? 한번 자세히 볼게요, 제가. 근데 뭐 우리가 이제 색안경을 끼고 봐서 그렇지 뭐 그런 뭐 어른들이 상철 씨를 싫어했다라는 걸 빼면 그냥 뭐 무쌍 커플에 그냥 뭐 좋게 보일 수도 있는 눈이 아닌가? 뭐 모르겠네. 제가 최대한 좀 실드를 쳐보려고 했는데 그냥 뭐 보죠 뭐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상철 씨의 이상형은 24기 정숙님이래요. 정숙 씨 괜찮죠? 그리고 굳이 24기 정숙 씨의 지난 장면이 나오는데요. 24기 정숙 씨는 이제 첫날 밤에 야구 얘기하면서 흥분했을 때는 정말 최악이었잖아요. 그 후에는 괜찮았는데 정숙 씨는 첫날에는 진짜 최악이었는데 굳이 또 그 최악의 장면을 또 제작진이 보여주네요. 상세한 이유도 없이 저렇게만 말하는 건 자신에게도 안 좋은 것 같은데 그죠? 뭔가 어,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하잖아요. 도대체 왜 싫어했을까? 인상 가지고만 그러진 않았을 듯. 근데 뭐 지켜보면 알게 되겠죠, 우리가. 근데 남자분들이 다 출연을 하셨는데도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조용하네요. 진짜 매력 없다. 저는 남자는 자신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신감 있는 남자가 없어 보이네. 다들 비주얼도 괜찮으신데. 송혜나 씨는 굳이 1픽을 뽑자면 영수라고 하네요. 근데 저도 가만 보자. 저도 한 명만 고르라면 영수기는 하거든요. 그나마 제일 나은 것 같아, 영수 씨가. 자, 그리고 장면은 또 한 번 전환됩니다. 이번엔 여자 출연자들의 순서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우리의 애견남들은 멀리 마중 나가는 건 조금 그렇고 요 앞에까지만 나가서 캐리어를 들어주는 게 어떠냐라고 합의를 보고 있네요. 대단히 멋지다, 그쵸? 어제 나는 솔로 보고 저는 애견남을 안 좋아한다는 걸 알았어요. 아니 근데 애견남도 애견남 나름이지. 이분들은 조금 뭔가 애견남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저는 좀 뭐랄까? 좀 약간 남성성이 결여됐다는 느낌을 조금 받거든요. 느낌이 좋지는 않아. 자, 어쨌든 간에 첫 번째 여자 출연자입니다. 영숙이네요. 아니 근데 여자분들 기대가 되는데요. 남자분들도 비주얼이 다들 훌륭하셔가지고 아이고 영숙 씨는 이게 뭐 정확한 건 아닌데 구형 아우디 A5 까브리올레를 타고 나오셨네요. 좀 놀 줄 아는 여성분인가? 요런 걸로 봤을 때는 약간의 그 뭐랄까
멋진 누나?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또 애견남 테토녀 특집이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여성분이 타기는 쉽지 않은 차긴 하죠. 관리도 쉽지 않고. 영숙 씨가 등장하셨습니다. 단발머리에 아주 뭐 인상이 좋으시네요. 영숙 씨를 소개하는 문구가 노출됩니다. 다남이 장착. 연애 무브먼트는 돌격이다. 오. 그냥 말 그대로 정말 애견남 테토녀를 대변하는 설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연애의 무브먼트가 돌격이라는 게. 근데 사실 차를 저런 걸 타고 나서 뭔가 이렇게 수줍수줍하는 것도 안 어울리긴 해요. 그쵸? 그리고 영수 씨가 영숙 씨의 캐리어를 들어주러 나갔는데요. 뭐 약간 되게 하기 싫은 것처럼 캐리어 저 들어드리겠습니다 이러더니 쳐다도 안 보고 그냥 캐리어만 들고 휙 가버리네요. 이럴 거면은 그냥 안 들어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멀찌감치 떨어져가지고 캐리어만 휙 놓고 그냥 가버립니다. 영숙 씨는 이게 뭐지? 라는 표정을 지으시네요. 그리고 영숙 씨 인터뷰가 나옵니다. 많이 떨 줄 알았는데 긴장은 안 되고 설레기만 한대요. 어떻게 이렇게 캐릭터가 확실한 사람들만 모아놨을까? 에겐 테토. 인상이 확실히 좀 좋으시긴 하네, 영숙 씨가. 영숙 씨의 직업은 외국계 제약회사의 마케팅 업무를 하고 계신데요. 요즘 회사 주가가 아주 좋아서 기분이 좋다는데 어디지? 제가 제약 쪽은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영숙 씨는 어제 저희 회사 주식이 최고가를 찍어서 저도 회사만큼 잘 돼야 할 텐데 라고 얘기하시는 걸 보니까 당장 제가 가진 모든 주식을 팔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솔로에 나와서도 주식 얘기를 할 정도면은 고점 신호 아니에요, 이거? 빨리 팔아야 되겠다, 나는. 원래 그 주식 시장에 그런 오래된 격언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엄마가 장바구니를 들고 집에 들어오면서 아들아 주식을 사야 된다더라라고 얘기를 하면 고점이니까 빨리 팔고 튀어야 된다라는 그런 주식시장의 격언이 있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나는 솔로에서도 주식 상한 가친 얘기를 한다고? 쎄하다, 그쵸? 그리고 영숙 씨 사전 인터뷰가 나옵니다. 본인은 육각형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신대요. 근데 귀여우신데? 뭔가? 근데 뭔가 귀여워. 사람 자체가 귀엽고 밝은 에너지가 있는 거는 맞는데 뭔가 외모만으로 지금 상태에서 남자들로 하여금 뭔가 딱 그 뭐랄까 확 호감을 끌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근데 뭔가 긴 머리 하시면 더 예쁠 것 같은데 헤어스타일을 좀 바꾸시면은 인기 훨씬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아이고 그리고 영숙 씨의 30번지 미리 보기 장면이 나오는데요. 좀 쉽지 않은데 영숙 씨는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어떤 남자분한테 아니 미안할 일을 왜 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왜 이 얘기를 들으니까 PTSD가 오죠? 미안할 일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는데 그쵸? 미안할 일을 왜 하냐 참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영숙 씨도 쉽진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이고 영숙 씨의 미리 보기 장면이 계속 나오는데요. 자, 보는 이로 하여금 영숙 씨 오늘 지금 제가 초면인데 좀 짜증나는 느낌이 들 정도로 계속 남자를 놓아줄 줄 모르고 어제 데이트가 혹시 별로였어요? 왜 그런데요? 얘기를 좀 해봐요. 라면서 막 계속 조금 보채는 느낌이랄까? 약간 보약 짜듯이 그렇게 좀 남자를 좀 착즙하는 느낌이 좀 드네요. 남 PD가 진짜 사람을 잘 보는 것 같아요. 영숙은 진짜 딱따구리였음.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그 사전 인터뷰 장면에서 딱따구리 얘기가 있긴 했었거든요. 근데 진 빠져 남자 입장에서 이러면 영숙 씨한테 약간 광기가 좀 보이는데요. 아니 다른 게 아니라 나는 그냥 궁금해서 그래 라면서 남자를 계속 몰아치고 있습니다. 진짜 남자 다루는 방법을 전혀 모르는 거죠 이거는 그쵸? 남자를 혼내고 싶을 때는요.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남자가 하는 행동이 이해가 안 되고 마음에 안 들어. 혼내고 싶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남자를 칭찬하면 됩니다. 남자를 칭찬하면 다 해결이 돼요. 혼내고 싶을 때. 이거 아마 남자 경험이 많으신 분들, 남자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신 여자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실 거예요. 뭔가 이렇게 자기가 답답한 게 있다고 해서 계속 추궁하고 벼랑 끝에 세우면 남자는 점점 도망가고 멀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영숙 씨도 연애 경험이 아주 풍부한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성격도 되게 급하신 것 같아. 남자 여자를 떠나서 저러면 정 떨어지는데 정 붙이고 있기가 사실 뭐 쉽지는 않죠. 이렇게 하면. 자, 두 번째 여자가 등장합니다. 정숙이네요. 뭔가 아직 보진 않고 이름표만 나오거든요. 뭔가 이번 정숙 씨 되게 예쁘실 것 같아. 그 느낌이 왔어요, 전. 아닌가? 아, 정숙 씨는 쉐보레 트레일 블레이저 차량을 타고 입장을 하시네요. 야, 여자분이 쉐보레 트레일 블레이저? 이것도 쉽지 않은데 이것도 어찌 보면은 좀 전에 영숙 씨처럼 아우디 A5랑 좀 비슷한 계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남들이랑 같은 건 싫고 뭔가 더 내 개성을 표출하고 싶은 사람들이 타는 차인데 심지어 이거 올블랙이야. 올블랙 에디션. 여자분이 트레일블레이저를 올블랙 에디션으로 산다? 이거 쉽지 않거든요, 사실. 아이고, 검은색 트위드 원피스를 투피스를 입고 내리시네요. 저의 예상과는 다르게 막 그다지 막 전형적인 어, 틀에 박힌 미녀상은 아니시군요. 약간의 귀여운 느낌. 자, 정숙 씨를 표현하는 문구도 노출이 됩니다. 털털한 듯 큐티하게 마이웨이를 걷는 단단녀 정숙이다. 털털한 듯 큐티하게. 그러니까 저것도 약간 그 툴툴거리고 남자답고 한데 그 안에 약간 허당기가 있다는 느낌으로 저는 좀 보여지고요. 마이웨이를 걷는 단단녀. 저게 사실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차랑도 연관이 되는 건데 웬만하면 어 여자분들은 특히나 정말 안 사는 차잖아요. 올블랙 에디션 트레일블레이저를 전 여자가 타는 거 처음 보거든요. 그렇다는 건 뭔가 본인이 딱 정하면 밀고 가는 좀 불도저 같은 성향이 있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제가 지금 얼굴을 자세히 못 봤거든요. 자세히 한번 볼게요. 아니 근데 정숙 씨가 짧은 미니스커트에다가 되게 여성스러운 옷을 입고 구두도 신으셨는데 걸음걸이가 조금 약간 운동선수 그 링에 입장하듯 그런 걸음걸이로 되게 터프하게 입장을 하시네. 약간 뭐랄까 멋지고 쿵쾅쿵쾅 걷는 거에 비하면은 이목구비는 약간 병양미가 좀 있으신데 정숙 씨? 와, 근데 지금 제가 정숙 씨 얼굴을 자세히 봤는데 기 엄청 세실 것 같아. 장난 아닐 것 같은데. 그리고 정숙 씨 사전 인터뷰 장면이 나오는데요. 귀여운데? 귀엽게 생기셨네. 정숙 씨는 본인의 장점이 털털하고 솔직하다라고 이게 두 개가 끝이래요. 정숙 씨는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용 더 장점이 딱히 없어용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장점 많으신 것 같은데. 근데 정숙 씨가 콧소리를 엄청 내신다 진짜. 저 여기 오니까 너무 떨려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콧소리를 엄청 내시네요. 정숙 씨의 직업은 경찰이래요. 그러니까 어쩐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했던 얘기들이 뭔가 퍼즐이 딱 맞아 떨어지네요. 경찰이라는 직업으로 딱 귀결이 되네. 정숙 씨는 허세가 있고 센 척하는 남자를 좀 극혐하신대요. 근데 뭐 다 극혐하죠. 그리고 정숙 씨는 잘생긴 남자를 오히려 싫어하신대요. 근데 또 몰라. 진짜 제대로 잘생긴 남자를 아직 못 만나본 걸 수도 있어요. 애매하게 잘생겼기 때문에 싫었을 확률이 높지. 근데 정숙 씨는 그렇게 잘생긴 남자 싫어 싫어라고 얘기하더니 마음에 들었던 역대 출연자는 27기 상철이 마음에 들었대요. 아이고 이거 뭐 경찰분이라 세게 얘기할 수도 없고 그쵸? 곤란하네. 그리고 정숙 씨는 막상 출연하게 되면 걱정되는 게 뭐냐라는 질문에 뭐 이상한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해요. 뭐 달리기 게임 같은 걸 하게 됐을 때 내가 경찰인데 1등을 못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 걱정이 좀 된다는데요. 되게 엉뚱하시네. 아이고 그리고 미리 보기 장면이 나오는데요. 나는 솔로 거의 최초로 여자분들끼리 피지컬 게임을 또 하네요. 깃발 뽑기. 여기서는 또 1등을 해줘야 되지 않나? 아니 근데 지금까지 솔직히 비주얼이 다들 괜찮아서 뭔가 옥순 씨도 되게 기대된다. 엄청 예쁘실 것 같아. 자, 장면은 전환됩니다. 세 번째 여자 순자 씨가 등장합니다. 순자 씨도 너무 인상 좋으시다. 순자 씨는 정말 20대 여대생들이 딱 그 지그재그에서 산 옷 같은 그런 패션으로 아주 싱그럽게 인사를 하면서 내리시네요, 차에서. 자, 순자 씨를 소개하는 문구가 나오네요. 잽 말고 스트레이트. 허울은 덜고 파워로 승부. 순자다. 이것도 뭐
잽처럼 약간 간 보지 않고 한 방에 스트레이트로 간다 이런 뜻인 것 같죠? 뭐 필요 없는 허울은 덜고 그냥 한 방에 그냥 힘으로 승부 보자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약간 이 부분은 지금 뭐 착장이라든지 뭐 생김새로만 봤을 때는 그다지 테토녀의 느낌이 들진 않는데 설명을 이렇게까지 하는 걸 보면은 제일 테토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순자 씨의 이목구비를 자세히 처음 봤는데 괜찮으신데요? 예쁘신데? 인상이 참 좋으시다. 네, 어투에 약간의 사투리가 조금 묻어 있긴 하네요. 순자 씨 인터뷰가 나옵니다. 일하고 운동하고 일하고 운동하고만 하다 보니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가 없었대요. 근데 저도 그렇긴 해요. 제가 운동을 하진 않는데 저도 어느 순간부터 한 몇 년 동안은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들만 만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진짜 잘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안 생기나? 아닌가? 얼굴 문제인가? 그래서 순자 씨는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없다. 적극적으로 나를 어필해서 혼인관계 증명서에 공란을 한번 채워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출연을 하셨대요. 와, 순자 씨가 하는 운동이 킥복싱이랑 복싱이래요. 야, 장난 아닌데? 아까 그 스커트 입으셔서 다리가 나왔는데 다리 되게 얇으시던데? 장난 아니구나, 다들. 와, 그리고 순자 씨 영상이 나오는데요. 대회도 나가셨는데? 맞짱을 뜨고 있어요. 와, 아니 펀치가 미쳤는데? 거의 원피스의 루피처럼 그냥 펀치 난타를 하는데? 순자 씨 사전 인터뷰가 나옵니다. 순자 씨도 이상형에 가까운 출연자를 27기 상철 씨를 뽑았네요. 펀치 폼이 예사롭지 않음. 그니까요.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순자 씨랑 링 올라가서 제가 얼마나 버틸지 장담 못 하겠는데요. 근데 순자 씨는 27기 상철 씨는 너무 허옇고 조금 더 새까맣고 근육이 많았으면 좋겠대요. 그런 것들에서 이성적 매력을 느끼신다고 하네요. 그리고 얼굴로 치자면 양아치 상인데 얼굴은 거친 날티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행동은 조심스럽고 예의 바른 남자였으면 좋겠다는데요. 이러니까 아직 결혼을 못한 거 아닌가? 너무 너무 구체적이다, 그쵸? 너무 디테일하고. 자, 장면은 전환됩니다. 네 번째 여자 영자가 등장합니다. 근데 다들 원피스랑 치마를 다 입고 나오셨는데 다들 테토녀인 게 너무 웃겨. 영자 씨도 하얀색 정말 샤랄라한 원피스를 입고 나오셨네요. 근데 되게 귀엽게 생기셨다. 어디 보자. 영자 씨 되게 예쁘시다. 남자들이 되게 좋아할 상인데요. 어려 보이시기도 하고. 영자 씨를 소개하는 문구가 나옵니다. 솔직 매력 만렙. 현장이 키운 생존력 영자. 오. 솔직 매력 만렙. 저건 뭐 말 그대로일 것 같고 현장이 키운 생존력이면은 약간 건설업 이런 쪽에서 일하시나? 보통 건설업 현장을 현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되게 안 어울리는데 생김새랑. 근데 이제 보니까 저 누구지? 영철 씨? 약간 그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님도 좀 느낌이 있는데. 영재 씨 사전 인터뷰 장면이 나옵니다. 18기 영호 씨랑 같은 회사에 다니신데요. 18기 영호? 18기 영호가 누구지? 이분 18기는 못 봤는데 4기에 나오시는 거 잠깐 본 것 같은데. 이분도 되게 인기 많지 않았나요? 영자 씨는 그 문구대로 건설 현장 공사장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요. 영자 씨는 직업 특성상 현장이 옮겨지면 전국을 다 떠돌아다녀야 해서 사람 만나기가 쉽지가 않대요. 근데 이거는 또 저는 케바케라고 보거든요. 근데 저도 여기저기 전국을 돌면서 일할 때가 있었어가지고 저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전국 팔도에 친구를 다 만들었거든요. 저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거. 그리고 영자 씨는 소개팅을 되게 많이 해보셨다는데요. 요것도 주황불 들어오죠, 이러면. 소개팅을 많이 했는데도 성사가 안 됐다는 건 50%는 영자 씨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아이고, 영자 씨도 나왔죠. 100번 이상의 소개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100번 소개팅 했으면은 50번 정도는 까인 거잖아, 영자 씨도. 그쵸? 야, 지금 얼추만 봐도 비주얼이 상당히 훌륭하신데 직업도 좋고 어떤 성격이길래 좀 궁금한데. 영자 씨도 얘기합니다. 매번 마음의 방향이 어긋났대요.
내가 마음에 들면 상대방이 나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대요. 제 얘기가 딱 맞죠. 50번을 영재 씨가 까고 영재 씨가 50번 까인 거죠. 근데 이렇게 외모가 수려하신데 100번을 소개팅해서 50번이 까였다? 요거 냄새가 나거든. 이제 주황불 들어왔죠. 자, 다음 여자가 등장합니다. 5번째 여자, 옥순입니다. 옥순 기대가 되는데요. 이번에 비주얼이 다들 좋아가지고 옥순 씨가 등장하기도 전에 소리가 먼저 들리는데요. 혼자 오신 건 아닌가 봐요. 다들 이제 막 호들갑을 떨어요. 막 다 왔다. 이제 나는 돌아가지 못해. 더 이상은 못 가. 나 진짜 들어가는 거야라고 막 오만 호들갑을 다 떠네요. 차량은 셀토스네요. 근데 옥순 씨의 차는 아닌 것 같고. 아니 근데 옥순 씨 친구분이 이제 배웅을 나와주셨는데 옥순 씨 친구분이 더 미인이신 것 같은데. 뭐 두 분 다 미인이시긴 한데. 그리고 옥순 씨는 친구분과 뭐 이상한 마법의 주문을 외우고 솔로 나라에 입장을 합니다. 아이고 옥순 씨가 그냥 환하게 웃으시면서 들어오는데요. 웃는 모습이 아주 매력적이시네요. 옥순 씨를 제작진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분위기 조타수, 그늘 없는 에너지 옥순. 이 조타수라는 게 이제 방향타를 잡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분위기 메이커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그늘이 없는 에너지다. 그러니까 지금 인상만 봐도 좀 그늘이 없어 보이긴 하는데 저는 항상 밝음 뒤에는 어두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켜봐야죠. 정말 그늘이 없을지는. 아니 근데 텐션은 되게 좋고 뭐 인상도 밝고 하신데 제일 예쁜 건 잘 모르겠다. 아니신가? 제일 예쁜가? 애매한데? 잘 모르겠는데. 옥순 씨가 제일 예쁜가? 예쁘신가? 모르겠네. 저 왜 판가름이 안 되죠? 이 옥순 씨 분명히 예쁘신데 되게 예쁜가? 그 정도까지는 아닌가? 이게 왜 판단이 안 되지? 옥순 씨의 사전 인터뷰 장면이 나오는데요. 막 미인이시긴 한데 막 대단히 엄청난 미인은 아니시네요. 그냥 뭐 그냥 훈녀 느낌. 그리고 옥순 씨는 스스로의 캐릭터에 대해서 대가리 꽃밭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옥순 씨는 어릴 때부터 타고난 리액션 부자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대요. 예고를 나오셨고 무용을 하셨대요. 선화 예중 예고 2대를 나오셨구나. 완전 엘리트 코스네요. 그리고 옥순 씨는 형제 관계가 딸이 넷이래요. 와, 어떻게 그렇게 나왔어?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첫눈에 보고 와 예쁘다라고 좋아하는 스타일은 영자님인 것 같다. 동의합니다, 저도. 근데 옥순 씨도 뭐 충분히 귀여우시네요. 아이고, 근데 심지어 옥순 씨가 이제 네 자매잖아요. 근데 옥순 씨를 빼고는 다 결혼을 하셨네. 어떻게 또 이렇게 됐대? 자, 다음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분이 이제 마지막이겠죠? 현숙이네요. 뭐야? 현숙 씨도 되게 미인이신데? 되게 이목구비가 되게 정돈이 돼 있으시다. 약간 배우 느낌인데? 현숙 씨를 표현하는 문구가 나옵니다. 인생은 도전적으로 쏘쿨한 옹골찬 똑띠 현숙. 와, 벌써 여기서부터 에너지가 느껴지죠? 인생을 도전적으로 사시고 무척 쿨하시고 아주 옹골찬 단단한 똑순이다 현숙 씨가. 오, 뭐 그냥 대단하신 분인 것 같은데. 저는 30기에서 등장신 한정 현숙 씨가 제일 미인이신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이목구비가 깔끔하시다 진짜. 저도 현숙님 예쁘시더라고요. 아니 인상이 너무 좋으신데 보통 아무리 이제 예쁘다고 해도 일반인들은 아무리 예쁜 일반인이라고 해도 조금 이목구비가 정리정돈이 안 된 느낌이 좀 있잖아요. 저는 연예인과 일반인을 긋는 딱 그 선이 그 정리정돈된 깔끔한 느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현숙 씨는 이목구비가 딱 정리가 돼 있어. 깔끔해. 현숙 씨 인터뷰가 나옵니다. 현숙 씨는 캐나다에서 오셨다고 하네요. 심지어는 캐나다에서 아예 태어나고 자라셨대요. 한국에 들어온 지 조금 되긴 했지만 몇 달밖에 안 되셨대요. 한국 오신 지. 근데 한국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잘하시네요. 부모님이랑 대화하실 때는 한국어를 쓰신다고 하네요. 근데 평생을 캐나다에 사신 것 치고는 되게 유창하신데 한국어가. 자, 현숙 씨의 사전 인터뷰 장면이 나옵니다. 현숙 씨는 심지어 캐나다에 이미 자가도 마련을 하셨다는데요. 오, 현숙 씨는 캐나다에서 뭐 등산도 많이 하시고
스포츠도 많이 즐기셨다고 하네요. 오, 그리고 현숙 씨는 평생 캐나다에 사시긴 했는데 지금까지 연애했던 상대는 모두 한국 남자였대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 외국에 살면서도 굳이 한국 남자, 한국 여자만 골라가면서 연애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신기하게. 자, 그리고 장면은 전환되고요. 모든 참가자분들이 등장하시면 이제 뭘 해야 되죠? 첫인상 선택이 있어야겠죠? 근데 이거 뭐 남자들 용기가 없어가지고 첫인상 선택이나 뭐 할 수 있겠어? 먼저 여자분들의 첫인상 선택이 있겠다고 하네요. 자, 첫 번째 순서는 우리들의 고유 영숙 씨의 차례입니다. 영숙 씨가 누굴 골랐을까? 좀 궁금한데? 뭔가 약간 영수 고를 것 같은 느낌? 아, 역시나 영숙 씨의 선택은 영수였습니다. 자, 두 번째 순서는 짧은 스커트를 입고 구두를 신고 팔자걸음을 걸으시는 정숙 씨의 차례입니다. 근데 걷는 포즈가 굉장히 멋지세요. 잠깐 영자 씨는 누굴 고를까? 영자 씨는 뭔가 본인이 굉장히 피지컬적으로 강한 사람이라서 영수를 안 고를 수도 있겠다? 약간 좀 호리호리한 상을 좋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와, 미치겠네. 저 오늘 촉이 좀 좋은데요? 영자의 선택은 상철이었습니다. 어이구. 자, 다음 여자가 등장합니다. 순자 씨네요. 순자 씨 나이가 좀 궁금해. 그러니까 오늘 입고 나오신 옷이 딱 정말 에이블리 지그재그 룩이거든요. 뭔가 30대 중반 정도 되면 되게 반전일 것 같아. 아, 순자 씨의 선택도 영수였습니다. 영수의 피지컬과 저 잘생긴 얼굴. 좀 거부하기 쉽지 않죠, 여자가. 자, 다음 순서는 영자입니다. 영자 누구 고를까? 영자가. 영자 씨는 좀 예상이 안 되는데. 소개팅을 100번 했다는 얘기를 안 했으면 좀 예상을 했을 것 같은데 소개팅을 100번이나 하셨기 때문에 예상이 안 되네요. 영자의 첫인상 선택은 영식이었습니다. 근데 둘이 되게 안 어울릴 것 같은데. 뭔가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대장부 스타일의 여자 영자랑 정말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을 것 같은 소심남 영식. 완전 상반된다, 그쵸? 자, 다음 순서는 옥순입니다. 옥순도 뭔가 영수 아닐까? 아니네. 옥순 씨의 선택도 영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식 씨가 좀 깔끔해 보이긴 해. 자, 다음 순서는 현숙입니다. 현숙도 뭔가 영수 고르지 않을까? 아니네요. 아, 현숙 씨의 선택도 상철이었습니다. 상철 씨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죠? 두 표나 받았네? 상철 씨가 뭐 두고 보면 모르겠지만 첫인상에 그렇게 막 엄청 호감인 거는 잘 모르겠네. 아니, 현숙 씨 근데 인상이 너무 좋으시다. 도돌리님의 첫인상은 누구냐고요? 아, 너무 어려운데? 이번 출연자분들 다 너무 매력적이셔가지고 저는 남자 중에 고르라면은 남자 중에 고르라면 되게 어려운데? 남자 중에 고르기도 너무 어려운데? 이게 왜냐면 남자 중에 고르기가 어려운 이유는 저도 이제 남자다 보니까 명확하게 이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저한테는 너무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사석에서 놀 때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을지가 벌써 보여.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운데 어떤 스타일의 단점을 가지고 있을지가 너무 명확해서 저는 남자 중에서 친구로 삼고 싶은 한 명을 고르자면 저는 광수를 고르겠습니다. 광수 씨가 제일 괜찮을 것 같아. 다들 하자가 너무 명확하게 보이고 여자 중에서 한 명을 고르자면은 어렵네. 너무 어려운데요. 고를 수가 없어. 근데 제가 고른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아무것도 아니잖아. 나 따위가 고른다고 해서. 야, 근데 다들 너무 매력적이시긴 하다. 못 고르겠어요. 재밌잖아요. 취향도 알 수 있고. 근데 진짜 못 고르겠는데. 비주얼로만 치면은 진짜 말 그대로 비주얼 첫인상으로 하면 그냥 현숙 씨? 현숙 씨가 제일 예쁘신 것 같아요. 뭔가 저는 저렇게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이렇게 밸런스 좋은 얼굴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제 얼굴은 밸런스가 엉망이지만. 그러니까 밸런스가 좋다는 게 딱 그 눈이 있어야 할 곳에 눈이 달려 있고 코가 달려 있어야 할 곳에 코가 달려 있고 입이 있어야 할 곳에 입이 제대로 달려 있는 그런 느낌. 아이고, 화면은 전환되고요. 영철 씨가 차에서 혼자서 또 불쌍한 척을 하고 있네요. 옷을 괜히 많이 가져왔나? 유유유유라면서 혼자서 막 궁상을 떨고 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30기 주인공은 저 영철 씨가 될 것 같다. 근데 영식 씨
차 트렁크에 짐이 많아서 캐리어를 못 싣고 있는데 영자 씨가 나서서 테트리스를 해가지고 일거에 그냥 짐을 실어버리네요. 그리고 영식 씨의 차 안에서 옥순, 영자, 영식 이렇게 세 분의 스몰 토크가 시작이 되는데요. 영자 씨가 동남아 여행을 많이 다녀오셨대요. 근데 스리랑카가 최고였다는데요. 스리랑카 뭐 있지? 영자 씨는 스리랑카에서 툭툭이를 대여해서 직접 몰고 다녔대요. 아이고, 그리고 면허도 정말 멋지게 1종을 따셨다고 하네요. 저도 1종 면허 있습니다. 뭐 2종 따신 분들 없죠? 2종은 좀 약하긴 하죠. 근데 저 지금 스틱 몰라고 하면 못해요. 아, 그리고 영자 씨가 약간 좀 쎄한 얘기를 하죠. 영자 씨는 평소에 운전을 좀 험하게 하신대요. 아, 마이너스인데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운전할 때 사람의 그 본성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좀 별론데 운전 너무 험하게 하시면. 근데 영식 씨가 지금 계속 G90 차를 몰고 계시는데 확실히 본인 차는 아닌가 봐요. 막 운전을 하는데 계속 쩔쩔매시네요. 본인 차면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근데 운전을 되게 실제로 영식 씨가 운전을 되게 못하시긴 하네. 주차를 못하는데요. 미치겠네. 영식 씨는 운전을 하시면서요. 도로가 좁아서 중앙선을 안 밟기가 너무 어렵대요. 중앙 유지도 못해? 그러면서 지구공을 왜 끌고 왔어? 이 큰 차를. 그래서 영자 씨는 하하하 하고 웃으면서 이게 왜 어려울까? 라고 웃습니다. 영자 씨 같은 분이 보기에는 이러면은 조금 매력 떨어지지 않나? 아이고, 영식 씨는 또 이 좋은 차를 가지고 여자분들의 몸이 앞으로 쏠릴 정도로 급 브레이크를 밟아버립니다. G90으로 이렇게 브레이크 밟기도 쉽지 않겠다. 아니, 근데 여자분들이 훈수를 계속 둬요. 불안하니까.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아직 가면 안 돼요, 가면 안 돼요. 라고 하니까 영식 씨도 제가 봤을 때 약간 긁혔거든요, 지금. 아니요, 아니요. 이 정도 길은 저도 갈 수 있어요. 라면서 자존심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운전을 오래 해본 입장에서 조수석에서 훈수 두면 저도 저 같은 부처 같은 사람도 좀 이성의 끈이 끊어질 때가 있거든요. 훈수도 좀 적당히 둬야 되는데. 긁혔네, 영식 씨. 이게 운전 못한다, 못한다 하니까 영식 씨가 내가 본때를 보여주지라면서 차선 변경을 하면서 갑자기 급 가속을 합니다. 진짜 확 밟아가지고 엔진 RPM이 한 4,000까지 올라간 것 같거든요, 지금. 본인이 이렇게 과격하게 운전 잘하는 남자라는 걸 되게 보여주고 싶었나 봐요, 영식 씨가. 귀엽네. 운전할 때 제일 짜증날 때가 저럴 때임. 그쵸. 짜증나죠. 단순히 길을 못 찾고 헤매는 거면 모르겠는데 운전 저렇게 하면 진짜 무서워요. 그쵸? 동승자분들도 무서운 거는 이해가 되는데 옆에서 너무 훈수를 두면 운전자도 짜증나고 동승자도 좀 그렇죠. 근데 제가 갑자기 또 생각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 어머니 얘기거든요. 저 이게 이거 우리 엄마 얘기를 이렇게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 버릇이 하나 있으세요. 저랑 차를 타고 가시는 게 조수석에 앉으실 거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면은 길 가다 이제 주유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주유소마다 기름 가격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저희 어머니가 그거를 그냥 못 지나치시고 저한테 항상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으면 제 팔을 이렇게 툭툭 치시면서 야, 저기 기름 싸다. 1,850원. 이걸 계속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정보를 주는 거죠, 저한테. 야, 저기 기름 싸니까 저기 기억해뒀다가 나중에 저기서 기름 넣어라라고 이제 아들의 지갑 사정을 걱정해 주셔서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데 한 10km 정도 거리를 저희 어머니랑 같이 가면은 한 5번을 그렇게 하시거든요. 야, 저기 뭐 얼마다. 야, 저기 얼마다. 저기 휘발유 싸다. 저기 뭐 경유 싸다.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부처 같은 심성을 가진 사람인데 이거 못 참겠대.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한 소리를 했어요, 제가. 엄마, 나 궁금하지 않다. 이 동네 기름값 궁금하지 않으니까 제발 좀 조용히 좀 갔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또 약간 소녀 감성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아주 단단히 삐지시고 그 이후로는 주유소를 아무리 지나도 입도 뻥끗하지 않게 되었다는 그런 좀 슬픈 일화가 있습니다. 근데 기름이 싸면 왠지 그냥 지나치긴 아깝다. 근데 뭐 이해는 하거든요.
아니 근데 운전하면 신경 쓸 게 많잖아요. 신호도 봐야 되고 앞차와의 거리도 봐야 되고 이게 흐름을 봐야 되는데 자꾸만 저렇게 툭툭 치면서 야 저기 기름 싸다고 자꾸만 그렇게 하니까 뭔가 이게 좀 스트레스가 조금 누적이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폭발을 했죠. 그래서 운전하는 사람은 웬만하면 좀 훈수를 안 두는 게 좋지 않나. 괜히 불안해서 훈수 두면 집중력이 더 깨지니까 더 짜증나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영식 씨 지금 되게 짜증났거든요. 옆에서 계속 훈수 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영자 씨가 이제 운전을 뭐 당연히 잘 하시겠죠. 그래서 지금 계속 영식 씨가 운전하는 걸 답답해하면서 훈수를 두잖아. 근데 이게 연애를 시작하고 결혼을 한다 해도 저는 이 모습 그대로 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영자 씨는 남자가 답답한 걸 약간 못 보는 스타일인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100번의 소개팅에서도 뭔가 이게 안 된 거 아닐까? 뭔가 좀 되게 답답해하는 스타일. 남자가 못하면 자기가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옥순 씨 인터뷰가 나오는데요. 그 이 차 안에서 옥순 씨는 영식 씨에게 대단히 많은 실망을 한 것 같아요. 운전도 너무 과격하게 해서 조금 그랬고 뒷좌석에서 앉아서 가는데 졸렸대요. 영식 씨가 좀 재미가 확실히 없긴 하죠. 맞아요. 그래 보이심. 업종도 업종인지라 더 그러실 듯. 그쵸? 약간 조금 답답해하는 게 좀 보여요, 영자 씨가. 그쵸? 뒷자리에 앉은 옥수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손절했다. 자, 장면은 전환됩니다. 이번에는 영수 팀이네요. 영수와 영숙 순자죠. 그리고 영수 씨가 차에 타셨는데요. 영수 씨 차가 뭐였죠? 투싼이었나? 맞죠? 투싼이었죠. 영수 씨는 운전석에 앉더니 그 선바이저를 내려서 본인의 외모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약간 영수 씨가 이제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뭐 잘생기고 막 몸도 좋으시잖아요. 약간의 그 나르시시즘이 조금 보이긴 했거든요. 근데 또 보면은 지금 차는 투싼인데 시계는 또 롤렉스다? 제가 이제 유심히 봤거든요. 무슨 모델인지까지는 아직 안 보이는데 이 시계 줄만 봤을 땐 지금 롤렉스긴 하거든요. 조금 더 예의주시 해봐야겠는데 이 남자도 뭔가 약간의 쎄함이 있는데 지금 본인의 외모 되게 체크 많이 하고 여자한테 대면 하면서 차는 투싼인데 시계는 또 롤렉스다? 뭔가 조합이 좀 이상하죠? 영숙님 내리막길이라 위험해 보이는데 영수가 좀 도와주지 보고도 그냥 가버리는 게 그쵸? 영숙 씨 캐리어가 되게 무거웠는데 보고도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영수가. 영수 씨 자기에 되게 강해 보여. 영수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친구로서 남자들 순위 정할 때 사실은 제일 먼저 배제한 게 저는 사실 영수긴 하거든요. 영수가 이게 남자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영수 씨 같은 스타일 친구로 있으면 조금 피곤한 스타일이긴 해. 센스가 좀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같은 남자가 봤을 때 저건 센스의 차원은 아니라고 봐요. 센스라기보다는 굳이 내가 저런 걸? 이라고 좀 생각을 하실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애가 너무 강해서. 약간 그런 차원이라면 그런 차원이지 센스가 없어서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영수 씨 인터뷰가 나옵니다. 나를 골라준 영숙 순자에게 감사하긴 하지만 호감이 가는 건 영자래요. 공주병인 듯. 아, 적절하다고 봐요. 적절한 비유라고 봅니다. 저도. 저거는 아무리 호감이 없어도 인간적으로 좀 도와줘야지. 내리막에 짧은 스커트 입고 하이힐 신고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쵸. 근데 모든 행동이 저 공주병인 듯이라는 한마디로 좀 설명이 된다고 봅니다. 저는. 자, 그리고 솔로나라 30번지가 펼쳐질 숙소가 공개가 되는데요. 오, 너무 예쁘다, 여긴. 이번 기수도 뭔가 좀 기대가 되긴 하는데, 남자분들이 너무 소극적이면 뭔가 너무 원사이드하게 이렇게 애정 전선이 여자 쪽에서 남자로 향하는 이런 그림으로만 안 나오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정숙 씨는 구두를 슬리퍼로 갈아 신고요. 캐리어 3개를 한 번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숙소 내부도 공개가 되는데요. 이제 나는 솔로를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그 숙소가 그 숙소 같다. 이런 거 보면은 참 요즘에는 아파트도 다 새로 지으면 구조가 거의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문 열고 현관문 열고 들어가면은 그 신발장 있고 복도 쭉 있고 그 복도 옆으로 약간 뭐 방 있고 뭐 거실 나오고 주방 나오고 안방 나오고 똑같잖아요. 다 구조가.
나는 솔로를 계속 보다 보니까 뭔가 이 펜션들도 뭐 그런 공유하는 모듈이 있나? 인테리어가 다 비슷해 보여. 근데 남자들은 다들 숙소에 퍼질러 누워 있는데 영식 씨만이 행동을 시작합니다. 뭔가를 들고 여자 숙소를 영식 씨 혼자 찾아갔다고 해요. 근데 가끔 이렇게 보면은 출연자분들이 특히 남자분들이 이게 첫날에 무슨 뭐 바카스네 뭐네 이렇게 먹거리 같은 거 선물 준비 많이 하잖아요. 이게 제가 여자면 뭔가 플러스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모두에게 친절한 거잖아. 근데 여자분들이 모두에게 친절한 사람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첫날부터 뭐 챙겨주면은 꼭 이게 선택에 영향이 있더라. 뭘까 도대체? 모두에게 친절한 거 싫어하면서 모두에게 친절한 행동을 하는 남자에게 표를 준다? 뭐 약간 괴리감이 있지 않나? 아이고 영식 씨가 준비한 거는 뭐 간식인가 봐요. 저도 플러스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뭔가 대외적인 시선 너무 신경 쓰고 모두한테 친절하고 저는 오히려 그런 마이너스가 될 것 같은데. 그냥 꼭 요맘때쯤 이제 여자분들이 선택할 기회가 생기면 뭐 선물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뽑았어요 라면서 많이들 뽑잖아요. 나는 솔로 보다 보면. 근데 선물 내용은 되게 야무지다. 파우치랑 핫팩, 물티슈, 비타민이랑 간식을 준비하셨네요. 되게 센스 있는데? 저도 별로예요. 그냥 한눈에 꽂히는 사람은 없는데 챙겨줘서 예의상 뽑는 느낌. 그거에 가깝겠네요. 그리고 여자분들도 이제 숙소에 자빠져 누워가지고요. 본인들의 이제 속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다들 이제 고해성사를 시작했는데 모두의 마음속에 영수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영수의 비주얼이 사실 뿌리치기 쉽지는 않아. 근데 이게 제가 뭐 영수 씨가 너무 멋지고 잘생겨가지고 샘나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어. 영수 같은 남자는. 이게 남자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실 거라고 보는데 조금 남자 중에서 되게 잘생겼는데 털털한 스타일이 있고 약간 공주병 스타일이 있거든요. 이거 왕자병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영수한테 조금 그런 게 보여가지고 주의할 필요는 있어요. 약간 여자 마음고생 되게 시키는 스타일. 영수 분위기가 너무 세다. 센 건가요? 아니면 쎄한 건가요? 둘 다인가요? 그리고 카메라는 다시 남자 숙소로 이동하고요. 영수 씨는 또 뭐 이상한 얘기만 하고 있어요. 이제 피곤해 죽겠대요. 이제 그리고 여기 숙소까지 왔는데 더 이상 오늘은 할 거 없는 거 아니야? 뭐 이딴 얘기를 하고 있네요. 왕자는 매너라도 있는데 공주 같다. 공주도 뭐 매너는 뭐 있겠죠, 뭐. 근데 저도 이제 지금 방금 생각을 해봤는데 굳이 대입을 해보자면 왕자보다는 공주 쪽에 가까운 것 같긴 해요. 제가 생각해도. 개인적으로는 여유 있고 편안한 스타일을 좋아하신다. 근데 뭔가 영수는 그런 느낌은 아니긴 해. 잘생기긴 했는데, 그쵸? 아이고, 그래서 여자분들이 먼저 남자 숙소로 쳐들어왔습니다. 남자들이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리고 뭐 대화도 계속 여자분들이 주도를 하고요. 남자들은 그냥 뭐 얘기도 잘 못해요. 근데 지금 대화가 오가고 있는데 영자 씨가 대화를 하고 있거든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쎄하다 얘기하는 게. 영자 씨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저는 평소에 새벽 5시쯤에 일어나요라고 얘기를 하고 남자 출연자분이 왜 그 시간에 일어나세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영자 씨가 웃으면서 하하하 일해야죠. 돈 벌어야죠. 그 시간에 왜 일어나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받아치시거든요. 되게 피곤하네. 조금 이게 여러분도 이게 어떤 스타일인지 아시겠죠? 영자 씨가 좀 그러네. 만두님께서 이번 기수는 여자분들이 매력이 넘쳐요. 그런 것 같아요. 약간 근데 저번 기수랑도 괴를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뭔가 연상 누나들이 강하게 나가고 연하 남자들이 조금 좀 쭈구리 같은 느낌? 구도가 좀 비슷하다는 느낌을 저는 좀 받는데 근데 제가 사실 29기를 다 안 봤거든요. 29기도 좀 비슷했나요? 이런 느낌으로? 근데 생각해보면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은 게 영수 같은 분은 29기에서 약간 조금 나대는 게 있긴 있었잖아. 이번 기수의 주인공은 누구일지 제가 봤을 때는 음, 영수 영철 봅니다. 남자 중에 영수 영철 보고요. 의외로 여자분들은 초반에는 막 이렇게 세게 나가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뭔가 기운이 떨어질 것 같다는 느낌? 왜 저는 그런 느낌이 들죠? 뭔가 이런 텐션을 끝까지 쭉 이어가는 여자 출연자분들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뭔가 여자들이 이끌고 남자들이 수동적으로 딸려가는 느낌으로 보여지지만
가면 갈수록 뭔가 남자들에 의해서 뭔가 관계가 정의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다 같이 도란도란 모여서 뭐 취미 얘기를 하는데 여자분들의 취미는 다 운동이고요. 남자분들의 취미는 뭐 카페 가기, 산책하기 뭐 이런 게 나오네요. 어제 방송을 분명히 봤는데 남자분들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뭐 그럴 만도 한데 저는 오히려 반대인 게 남자분들이 너무 찌질해서 기억이 잘 날 것 같아요. 의외로. 그리고 현숙 씨는 외국에서 살다 온 거를 이제 철저히 감추고 싶어 하는데 영어 발음 때문에 탄로가 나버립니다. 얼마 전에 테니스 시험을 봤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테니스 시험? 그게 뭐죠? 라고 어리둥절해 하고요. 뭐 저도 뭐 그렇게 레벨이 높은 편은 아니고요. 그냥 서브하고 랠리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거는 뭐 거의 뭐 그냥 커밍아웃 수준인데 나 외국에서 살다 왔다. 아이고 그리고 영자 씨는 본인의 취미가 혼자 캠핑하는 거래요. 야 영자 씨는 근데 결혼하기 쉽지 않겠다 진짜. 영자 씨가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요소가 결혼이랑은 잘 안 맞는데 그러니까 왜 소개팅을 100번 하고 아직까지도 혼자인지 너무 알겠는데요. 1화만 보고도 본인은 모르는 게 귀엽다고요? 현숙 씨 얘기구나. 그쵸. 현숙 씨는 나 외국에 사는 거 티 안 났겠지?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귀엽네. 그리고 이제 자료 화면이 나와요. 영자 씨가 평소에 이제 캠핑을 한 거를 텐트 치고 고기 굽고 하는 걸 굳이 또 영상으로 남겼네. 왜 영상으로 남겼을까? 이것도 좀 쎄한 부분이긴 하거든요. 저는 진짜로 이런 걸 좋아하면 그냥 가서 혼자 즐기다 오지. 그러니까 유튜버가 아닌 이상. 이렇게 본인이 텐트 치는 거, 고기 굽는 거를 영상으로 다 남겨놨다는 게, 이거 사실 그냥 인스타용 취미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보여주기용 취미. 영자 씨 좀 그러네. 근데 저랑은 또 반대로 만두님께서는 영자 씨는 같은 여자로서 너무 매력적인 친구라고 생각을 하신대요. 그렇군요. 저랑은 조금 생각이 다르시네요. 근데 뭐 매력적이신 분은 맞는데 조금 피곤할 것 같다. 영자님은 혼자 멋지게 살기 되게 잘하실 것 같은데, 그쵸? 영자 씨 같은 분은 오히려 혼자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영자 씨 같은 스타일은 사실 그 어떤 남자를 만나도 답답해할 스타일이야.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바보 같은 남자를 만나도 당연히 답답해할 거고 정말 영민하고 똑똑한 사람을 만나도 자기 눈에 자기 기준에 안 차면 되게 답답해할 스타일이야 영자는. 그리고 영자 씨는 모두의 앞에서 저 텐트도 진짜 잘 치고요. 심지어 텐트도 3개나 있어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영철 씨 인터뷰가 나옵니다. 영철 씨는 굉장히 수줍게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아까 다 같이 모여서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감당하기 힘든 분들이 몇 분 계시더래요. 여자분들이. 그쵸. 혼자서 민들레 홀씨를 관찰하는 남자 영철에게 어, 여자 혼자 캠핑하는 거는 어불성설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바로 저렇게 감당이 안 된다를 박아버리네. 이건 좀 웃기네. 영철은 얘기합니다. 영자님이래요. 콕 집어서. 그리고 영철 씨가 기껏 한다는 얘기가 그 이유는 저는 캠핑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래요. 진짜 매력 없다. 진짜 매력 없다. 영철 씨는 또 얘기합니다. 취미도 그렇고 나랑은 성향이 다른 사람인 것 같다고 느꼈대요. 근데 뭐 그렇게 느끼셨다면은 뭐 인정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본인이 해본 적이 없다고 저렇게 바로 그냥 배제하고 말아버리나? 근데 또 반대로 다른 남자분들은 영자한테 호감을 느꼈대요. 그런 캠핑 좋아하는 모습에서. 그리고 영호, 영식 둘 다 영자라는 이름을 입에 올립니다. 근데 확실히 영자 씨가 좀 남자들이 좋아할 상이긴 하잖아요. 약간 귀여움상? 귀여우면서 예쁜 느낌? 그 순간 레이디 가가의 음악이 흘러나오면서 30기 1화가 끝이 납니다. 예고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깥에서 회식을 하려고 하는데 영식 씨가 이걸 왜 영자한테 물어보죠? 영자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장작에 불이 안 붙는데 번개탄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이걸 왜 영자한테 물어보지? 영자 씨는 웃으면서 어떡하겠냐? 부채질을 열심히 하세요. 하하하라고 웃네요. 아이고 근데 그러더니
결국에 부채질을 하는 것은 영자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죠. 영자 씨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되게 답답해합니다. 거기서 그런 식으로 부채질 해봐야 의미가 없고 자기가 하겠다라면서 부채질을 막 열심히 하세요. 쉽지 않은데. 저도 이제 저를 스쳐갔던 많은 여자 중에 약간 요런 스타일의 여자분이 계셨거든요. 되게 피곤해 저거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아 진짜. 영자 씨 같은 스타일. 그러니까 본인은 다 정답이고 타인은 모조리 답답해하는 스타일 있잖아요. 영자 씨가 약간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 캠핑을 하셔서 여쭤본 듯. 그러네요. 그 생각을 못했네요 제가. 아이고 그래서 솔로나라 최초로 야외 바베큐 파티를 진행하는데 여자가 고기를 구웠다고 합니다. 영자 씨가. 그렇죠. 보통은 남자분들이 굽죠. 그래서 영수 씨 눈에 영자 씨가 콕 박혔다고 합니다. 연기 맡으면서 고기 굽는 모습을 보니까 와, 저 사람 멋있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리고 광수마저도 영자한테 빠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곧이어 남자들의 첫인상 선택이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여자분들이 뭐 이상한 춤을 막 추고 있네. 그리고 대망의 다음 주에는 자기소개가 있을 예정이죠. 영수 씨도 스펙이 좋은가 본데요. 현대중공업이랑 신라면세점을 거쳤다는데. 근데 현대중공업이랑 신라면세점이 접점이 아예 없지 않나? 영식 씨는 뭐 부동산 전문 변호사라고 하네요. 그럼 돈 많이 버시겠는데. 아이고, 영철 씨는 뭐 직원이 4, 50명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요. 되게 안 어울리는데? 조직의 보스였어? 되게 안 어울리네. 자, 이렇게 예고편도 끝이 났습니다. 뒤에 뭐 없나? 뒤에 쿠키 같은 것도 없네요. 자, 새로 시작한 나는 새로운 기스죠. 30기 1화 재밌게 봤습니다. 영자님이 옥순 외모 같다. 그쵸?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영재 씨가 옥순이라는 이름을 가져도 뭐 이상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다들 근데 영자 씨를 되게 좋게 보시는구나. 저는 조금 반대긴 하거든요. 조금 피곤할 것 같아, 영자 씨. 자, 오늘 재밌게 봤고요. 여러분들도 재밌게 보셨나요? 나는 솔로 1화? 기대가 좀 되네. 오늘 예상보다 일찍 다 보셨네요. 1시 넘어서 끝날 줄 알았는데 오늘 그런가요? 3시간 17분을 방송했네. 되게 오래 했네 오늘도. 아니 어쩐지 보는데 목이 또 갈라지더라고요. 제가 목이 갈라지면 그건 이제 3시간을 넘었다는 뜻이 되거든요. 저도 이제 저의 성대에 대해서 많이 배웁니다. 라이브를 하면서. 1화 치고는 재미있었다. 그쵸. 뭔가 다들 캐릭터가 확실해가지고 그리고 약간 그 빌런들도 좀 벌써 좀 보이잖아요. 주인공, 빌런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주인공이라고 할까? 주인공들이 벌써 좀 보여가지고 기대가 됩니다. 영자 씨가 이제 스스로도 얘기하듯이 100번의 소개팅을 실패했다고 하니까 사실. 근데 저는 막 꼭 결혼을 해야 되나? 이런 입장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자꾸만 실패를 하면 스스로 그냥 나는 뭔가 연애나 결혼이랑 잘 안 맞는구나라고 체념을 하고 연애 정도만 해도 되지 않을까? 우리 남편은 의존형인 저랑 살다 보니 영자님 스타일을 좋아할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만두님이랑 반대되는 성향이라서 영자 씨가 그럴까요? 영자님 같은 스타일을 좋아하면은 만두님이랑 결혼을 하셨을까요? 만두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결혼하신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리고 대다수의 남자들은 사실 뭐 이건 뭐 일반론적인 얘기이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남자한테 기대고 의존하는 여자를 더 좋아하지 않나? 보통은 너무 일반론적이긴 하지만 오늘도 너무 재밌게 봤고요. 늦은 시간까지 많이 또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